예,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오늘 문제집 74페이지 44번 문제부터 볼 차례죠. 예. 그리고 오늘 줌 라이브로 하는데, 우리 배움 고시학원 수강생 여러분, 얼굴 뵙고 싶습니다. 그립고 여러분들. 누가 또 커피 갖다 놓고 갔는데 잘 마시고 있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그립습니다. 하여튼 건강 잘 챙기시고, 하여튼 시험 막판까지 코로나 잘 조심하면서 또 건강 컨디션 잘 관리하면서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막판에는 하여튼 컨디션이 중요하고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문제집 74페이지 보시면 44번 문제인데 취득세 표준세율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취득세 세율은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 크게 세 개의 덩어리로 되어 있잖아요. 그럴 때 이 표준세율을 보시면 우리 표준세율 암기 간단하게만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바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취득세 표준세율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이론서, 기본서 우리 세율 부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그 강의를 수강하실 당부드리고요. 자, 보시면 취득세율은 현재 세율 체계가 옛날 2010년도까지 취득세 있었고 등록세 있었는데 옛날에 취득세는 2%였고요.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원시든 승계든 유상무상이든 2%였고 근데 등록세 세율이 복잡해가지고 등기비용에 대한 거 그래서 이걸 이제 통합을 시켰습니다. 어떻든 간에 취득세와 등록세가 현재 뭐하러 부동산 취득해서 취득세 신고 납부하고 등기할 때 등록세 신고 납부하고 또 하느냐 이렇게 그래서 한 번에 하자 그래서 취득세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취득세 세율 2%고 등록세 세율이 근데 등기 원인에 따라 복잡해가지고 암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암기했죠. 그래서 현재 통합된 세율은 취득세 세율은 옛날 등록세 세율이 통합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 취득하고 여전히 어떤 분들은 취득세를 내고 또 등기할 때 등록세를 또 내는 건가요? 그런데 아닙니다. 지금 취득세를 내면 이 취득세에는 옛날 등기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랬을 때 옛날 등록세 세율 암기 방법으로 우리가 스토리를 통해서 외웠고요. 이거 외운 다음에 2% 플러스 하면 그 외운 것에 대해 2% 플러스 하면 이게 통합된 취득세 표준세율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 세율, 옛날 세율을 통해서 우리가 취득세 세율을 암기하는데 표준세율 가위라는 젊은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표준세율을 암기했습니다. 어떻게 외웠냐면 여러분 서산에 있는 농지 상속받으러 졸지에 상속받으러 내려가는 갑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자세한 스토리는 생략하고 자, 서산 내려가는 고속버스 안에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삼삼했고 너무 좋아서 팔짝팔짝 뛰었죠. 그래서 서산의 농지 상속받게 된 것을 바라보면서 굵고 뜨거운 눈물도 흘리고 고생했던 걸 생각하면서 농지에다 무엇을 심을까 고민하다가 무엇 심기로 결심했습니까? 무농사 짓기로 결심했죠. 그래서 무농사만큼은 기차게 지어서 외국산 농산물로부터 독립을 이뤄보자. 그래서 무독립 8.15를 당당하게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농사 잘 짓고 그러니까 동네에 소문 짱 났죠. 뭐라고요? 유식하다고. 유식이로 소문 짱 났습니다.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 발음으로 하면 유식이는 유십이시. 그 다음에 서울에서 열린 농어민대회에 참석했는데 그 당시에 그 김영삼 정부 출범 시절이었죠. 하여튼 청와대에 그래서 초청받아가지고 칼국수 점심 때 얻어먹고 내려올 때 선물 하나 받았는데 어떤 선물 받았습니까? 원판. 자, 원판 오리지널 원판 영삼시계 선물로 받고 내려왔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취득세 표준세율을 외우는데 자, 원팔인데 원래는 원팔인데 발음 이제 부드럽게 해서 원팔로 한 건데 어떤 걸 보세요. 발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338인데 상삼팔로 그 다음에 원팔 영삼시계인데 발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원판 오리지널 자, 원판인데 원팔로 이렇게 발음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 거는 다 취득 원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 상속 자 보세요. 상속, 무상승계 취득, 유상승계 취득, 원시 취득, 영삼, 방삼, 공삼,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이 앞에 거 취득 원인이고 취득세 세율은 천분율 단위로 표시되죠. 1000분의 3, 1000분의 8, 1000분의 8, 1000분의 15 이런 식으로 앞에 게 예외적인 것에 대한 세율이고 뒤에 게 일반적인 경우 세율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상속으로 일단 앞에 게 예외적인 거라고 했죠. 앞에 게 예외적인 거고 자, 그 다음에 뒤에 게 일반적인 경우 세율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스토리를 먼저 다시 한번 상기하세요, 여러분들. 자, 어떻게 였습니까? 상삼팔, 무독립 8.15, U12, 10, 원팔, 030 이렇게 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럴 때
우리가 상속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상속으로 취득했다. 자,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다 그러면 상삼 1천분의 3, 즉 0.3%인데 이거 등기비용이죠. 2% 플러스해서 2.3%고. 자, 상속으로 농지 이외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상속으로 그러면 상삼8 0.8%에다가 2% 플러스해서 2.8%고요. 자, 그래서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면 상삼 2.3, 농지 이외의 것을 상속으로 취득하면 상삼 8, 2.8%입니다. 그 다음에 무동이 8위로 선언하죠. 네, 우리가 상속도 무상승계 취득이지만 상속을 제외한 증여나 기부 등으로 취득했다. 무동이 8. 자, 일반인이 요 비용이 사업자죠. 비용이 사업자가 증여나 기부받았다 그러면 무동이 8. 자, 0.8%에다 2% 플러스해서 2.8%고. 그 다음에 일반인이 증여나 기부받았다 그러면 무동이 8, 1호. 1.5%인데 이거 등기비용이죠. 2% 플러스해서 몇 프로가 돼요? 3.5%.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증여받아서 취득했다 그러면 무동이 8, 1호 3.5%고. 무슨 비용이 사업자, 사회복지법인이 독지가로부터 증여를 받아 부동산을 취득했다. 무동이 8, 2.8%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식이로 소문 쫙 났죠. 유상승계 취득이요. 매매, 그 다음에 교환 다 유상승계 취득입니다. 매매로 취득했다, 교환으로 취득했다 다 유상승계 취득이요. 공매, 경매. 자, 매매, 교환, 공매, 경매 등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유십, 20. 앞에 게 왜 적은 거죠? 농지를 매매나 교환 등으로 취득하면 유십, 1천분의 20, 1%인데 2% 플러스해서 3%예요. 농지를 유상승계 취득하면 3%입니다. 농지 이외의 것을 일반적인 토지나 건축물을 만약에 유상승계 취득했다 그러면 유십, 20이요. 1천분의 20, 즉 2%에다가 2% 플러스해서 4%입니다. 등기비용 외원거에다 2% 플러스해야죠. 그래서 누가 여러분들한테 취득세 유상취득의 경우 표준세율이 몇 프로냐? 표준세율 유상취득 원칙적으로 4%입니다. 원시 취득이요. 원팔 03시계인데 매립간촉으로 토지를 원시 취득하거나 자, 건축물 신축, 재축하거나 이런 신축, 건축물 신축, 재축, 매립간촉에 의한 토지 취득 같은 원시 취득은 원팔 요거 2.8%입니다. 2.8%고요. 그 다음에 영삼시계, 공유물, 그 다음에 합유물, 공유합유,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이요. 공유합유,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자, 요거 영삼시계죠. 그러니까 2.3%가 되겠습니다. 2.3%.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영삼시계니까 요거 2.3%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스토리 다시 한번 외웁니다. 상삼팔, 무동이 815, 유십20, 원팔, 영삼시계 이거고요. 취득세 표준세율 중에서 최고 높은 것은 표준세율 중에서 최고 높은 것은 4%가 최고 높아요. 그 다음으로 높은 것은 무동이 815 증여받았을 때 일반인이 또 그 다음으로 높은 것은 이제 농지를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 3%가 그 다음으로 높고요. 그 다음에 표준세율 중에서는 상삼 2.3%, 영삼 2.3%가 제일 낮고요. 같은 거 골라봐라 그러면 자, 상삼하고 영삼하고 같고 농지 이외의 것을 즉 주택을 상속받았을 때 세율과 표준세율과 같은 거 골라봐라. 상삼 8하고 같은 거 무동이 8하고 원 8하고 같습니다. 이런 걸 딱 이렇게 자유자재로 문제 풀기 위해서 딱 이렇게 해놓으시고 최고 표준세율이 높은 것부터 시작해서 낮은 것까지도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그러면 문제 74페이지, 문제집 74페이지 44번 문제 한번 봅니다. 기출문제. 지방세법상 공유농지를 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공유물을 분할한 거죠. 그러니까 03빵3 03시계죠. 자, 그래서 자기 소유 지분에 대한 취득세 표준세율 03시계니까 1번이 정답이죠, 여러분들? 2.3%입니다. 03시계. 자, 그래서 1번 정답. 75페이지 45번 문제 보시면요. 무주택자인 공인당기 씨가 9억 5천만 원의 단독주택을 유상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취득세 표준세율은 그랬습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했으니까 조정상 지역 내든 외든 1세대 1주택 취득은 표준세율 적용됩니다. 취득가격에 따라 6억 원이 하는 1%, 6억 초과 9억 원이 하는 2%, 9억 초과면 3% 이런 식으로요. 그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분 요거 거기 표에 나왔지만 6억 초과 9억 원 이하 구간은 6억 초과 9억 원 이하 구간은 취득 당시 가격에다가 3분의 2억 원을 곱하고 3을 빼고 그 다음에 100분의 1, 100분율을 곱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7억 5천일 때 이거 하나만 기억하라고 그랬죠. 6억 원 이하 6억까지는 1%고 7억 5천일 때 7억 5천일 때는 몇 프로요? 2% 요거 하나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9억 초과면 3%고요. 그래서 여기서 답은 뭐 일단 9억 5천, 9억 초과했으니까 몇 프로입니까? 3%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7억 5천일 때 2% 요거 하나만 기억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취득 당시 가격에다가 7억 5천이죠? 그러면 7.5인데 자 7억 5천 여기다가 3분의 2억 원을 곱하잖아요. 3분의 2억 원을 곱하는데 3분의 2억 원을 곱한다. 여기 7억 5천에다 3분의 2억 원을 곱하니까 억을 다 빼버리니까 7.5 곱하기 3분의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은 요거 자 이렇게 7.5에다가 2를 곱하니까 2, 5, 2, 7, 14, 15고 15고 3으로 나누니까 3으로 나누니까 3, 5, 15 자 아이구나 3, 5, 15 여기서 3을 빼죠. 3을 빼 그러니까 뭐예요? 2고 3을 빼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100분율을 곱하니까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취득 당시 가격에다가 3분의 2억 원을 곱하고 여기서 이렇게 구했죠. 그러면 여기 구한 것에서 3을 빼고요. 3을 빼고 자 그래서 5 이렇게 하면 요거 하면은 5 나오고 3 빼면은 자 2잖아 2% 이렇게 100분율 곱하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든 간에 결론 하여튼 7억 5천일 때 우리는 그냥 이런 거 복잡한 거 생각하지 말고 7억 5천일 때 몇 프로다? 2%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7억 5천일 때 2%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요것만 갖고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7억 5천보다 6억보다 크고 7억 5천보다 작으면 1점 몇몇이고 만약에 7억 5천보다 크고 9억보다 작으면 2점 몇몇 프로 이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산할 때는 억을 다 빼기 취득 당시 가격에다가 3분의 2억 원을 곱하니까 억을 빼니까 만약에 이렇게 7억 5천이면 이렇게 7.5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8억이면 8 곱하기 3분의 2 여기서 한 다음에 3을 빼고 이렇게 해서 구한 다음에 3을 빼고 이렇게 100분율 곱하면 되거든요 원래. 자 그렇게 하는 건데 어떻게 하나 계산까지 못하더라도 어떤 7억 5천일 때 2% 말면 되고 답은 뭐 어떻든 간에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9억 초과에 따르면 3%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에요. 하여튼 6억 원이야. 근데 이거 주의할 것은 이렇게 1에서 3% 세율적용되는 것은 주의하시는 것이 조정대상 지역 같으면 1세대 1주택 그리고 조정상 지역 외지역은 1세대 2주택까지만 이렇게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6억 원이야 1%, 6억 초과 9억 원이야 복잡하고 그 7억 5천일 때 2% 기억하고 그 다음에 9억 초과했을 때는 3%다. 이렇게만 아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결하시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시면 76페이지 46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세율 적용 세율 크기를 순서대로 표시한 것은 한 것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하려면 이거 아주 그냥 복잡해요, 원래는. 자, 그래서 어떤 건지 한번 맛보기를 보여드립니다. 우리가 상가를 유상취득에 따르면 세율이 몇 프로입니까, 여러분? 상가를 유상취득하면 4%죠, 여러분들? 상가를 유상취득하면 4%고. 그 다음에 9억 초과주택의 유상취득, 다주택자 아니고요. 자, 그러면 9억 초과주택은 몇 프로라고요? 3%. 자, 그 다음에 농지 증여에 의한 취득, 농지를 증여받았다. 자, 그러면 증여는 무동이 8, 이런데 이게 비용이 사업자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져요. 자, 비용이 사업자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무동이 8, 자, 무동이 8, 비용이 사업자면 비용이 사업자 아니면 3.5%.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3.5%고 비용이 사업자 말 없으니까 D급번은 3.5%예요. 그 다음에 리을번보니까 비용이 사업자의 건물의 증여에 따른 취득 그랬는데 증여니까 또 무독립 8 1호에서 앞에 게 외적인 거죠. 비용이 사업자 무독립 8. 자, 2.8%죠, 여러분들. 2.8%고. 그 다음에 건물 원시 취득했다. 건축물 신축 재축했다. 원시 취득 원 8, 2.8%고. 그 다음에 합유물 분할 등기 특례 세율 적용 대상 아님 그랬습니다. 그러면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표준 세율이니까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0.3시계죠. 2.3%예요. 특례 대상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1가구 1주택의 상속에 따른 취득, 특례 세율 적용 그랬습니다. 우리가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및 부속토를 취득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 지금도 우리 집, 아버지 이거죠. 그러니까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및 부속토를 취득했다. 상속으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를 취득했다. 자, 그러면 어떤 세율 정했어요? 표준 세율에서 중과 기준 세율 를 뺀 중과 기준 세율이 2%잖아요. 이걸 뺀 특례세를 정합니다. 그러면 이거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이었고 지금도 우리 집이다. 형식적 취득이야. 등기는 근데 부모님의 내면을 공짜로 안 해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거 표준세율이 지금 표준세율이 우리가 주택을 상속으로 주겠다면 상속으로 주택을 주겠다. 그럼 표준세율은 상산팔 2.8%예요. 근데 여기서 중과기준세율 2%를 빼니까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은 몇 프로예요? 0.8%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적용되는 세율은 몇 프로다? 0.8%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특례세율이 적용된다고 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제일 순서대로 표시된 거 쭉 여러분들이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요 3번이 됩니다, 여러분들. 일단 표준세율 중에서는 4%가 최고 높다고 그랬어요. 유상주택의 세율이 제일 높고요, 여러분들. 여기서는 지금 특례세율이 적용되니까 제일 낮은 것은 0.8%가 제일 낮고요, 여러분들. 특례세율 적용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 쭉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77페이지 47번 문제 봅니다. 여러분,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3번 보세요. 증여로 인한 농지의 토지 취득인데 증여 나왔으니까 아까 나왔지만 증여니까 무독립 8.15입니다. 무독립 8.15. 근데 여기서는 지금 원래 증여는 비영리 사업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비영리 사업자가 취득하느냐 일반인이 취득하느냐 누가 취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농지처럼 상속처럼 농지는 아니냐 상속처럼 농지는 아니냐 달라지잖아요. 증여는 그냥 비영리 사업자가 취득했냐 일반인이 취득했냐만 달라져요. 그래서 농지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증여로 인한 취득은 무독립 8.15인데 비영리 사업자란 말 없으니까 무독립 8.15 3.5%예요. 그래서 이 3번 지문 같은 것은 실전 같으면 좀 오해 소지가 있어요. 문제에서 이거는 이재기감인데 그래서 이거는 실전 같으면 비영리 사업자인지 아닌지 반드시 밝혀놨어야 돼요. 자, 어떻게 이렇게 하면 좀 오해 소지가 있어서 이재기하면은 받아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3번은 어떻게 하나 그런 취지로 알고요. 실전 같으면 비영리 사업자가 취득했냐 일반인 취득했냐에 따라 달라지고 비영리 사업자란 말 없으니까 여기 출제자는 비영리 사업자라는 말이 없으니까 일반적인 취득으로 무독립 8.15 3.5%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48번 문제 보시면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 그랬습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고려하지 않고요. 우리가 상속으로 건물을 취득했다. 자, 그러면 주택 아니고 상삼 2.8%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업자가요.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독지가의 기부에 의해서 건물을 취득했다. 그러면 여러분요. 무독립 8.15죠. 비영리 사업자가 취득했으니까 무독립 8. 자, 그래서 2.8%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영리법인이 공유수면 매립하여 농지를 취득했다 그러면 매립간 촉으로 토지를 취득하면 원래 원팔 2.8%예요. 다만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해서 공유수면 매립간 촉으로 농지를 취득하면 공유수면 매립간 촉으로 농지를 취득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세율을 깎아줘서 원래 0.8%예요. 자, 근데 여기서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원시 취득이니까 원팔 2.8%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8%고요. 3번 그래서 영리법인이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농지를 취득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0.8%라고 했어요. 지방세 특례제한법 고려하지 않는다고 해서 해놓고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거냐면 우리가 공유수면 매립간 촉으로요. 자, 보세요. 일반적인 토지를 취득하면 원시 취득이니까 원팔 2.8%예요. 근데 공유수면 매립간 촉으로 농지를 취득하잖아요. 농지를 취득하면 자,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세율을 깎아줘요.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세율을 깎아줘서 0.8%예요. 자, 여러분. 자, 근데 그래서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해서 농지를 취득했는데 이것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해서 그래서 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세율을 깎아줍니다. 원래는 2.8%인데 거기서 농지를 취득했을 때 자,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해서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세율을 깎아줘요. 자, 그래서 0.8%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단서가 달렸으니까 매립간 쪽으로 농지를 취득했을 때 우리가 기출됐던 거, 기출문제를 봐도 그렇고, 이거 몇 프로라고 돼 있어야 돼요? 2.8%. 그래서 여러분, 요거 좀 수정합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것을 여기서는, 여기 해설에서
답은 뭐 어떻든 간에 고른 데 지장이 없지만 1000분의 8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3번을 1000분의 8 해소를 1000분의 28로 고칩니다. 여러분들 1000분의 28 고쳐요. 왜냐하면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2.8%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지방세법 10조에 따른 취득 당시가액이 6억 원인 주택이요. 주택법에 의한 주택으로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건축법 속토지를 취득했다. 자, 여러분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했는데 취득 당시 가격이 6억 원 이하다. 자, 그럼 몇 프로입니까? 원래 1%입니다. 근데 이것도 단서가 조정 대상 지역이 일 때는 1세대 1주택, 조정상 지역이 아닐 때는 1세대 2주택까지만 이렇게 정돼요. 그것에 대한 얘기가 단서가 있었어야 되는데 단서가 없네요. 하여튼 이것은 단서가 있다고 하고 조정상 지역 내 같으면 1세대 1주택이거나 조정상 지역 아닌 지역은 1세대 2주택이라는 단서가 있다고 하고 6억 원이 할 때 자, 요거 1%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 봅니다.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했다면 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했다. 60, 20, 농지 몇 프로예요? 3%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 5번이 일단 최고 높습니다. 3%.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지만 여러분들이 그 3번 지문에 대한 것도 이렇게 여러분들 알아둡니다. 아메리칸적으로 일반적인 토지를 취득하면 원시 취득이니까 원팔 2.8%인데 농지를 취득했을 때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하면 0.8%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2.8%가 된다는 거 좀 주의하시고요. 수정하시고 해설을.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보시니까 49번 문제 지방세법상 취득세 세율이 가장 낮은 거 그랬는데 공유물 합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영삼식이에요. 자, 우리가 표준세율에서 표준세를 정하는데 공유물 합유물 취득 분할로 인한 영삼식이 2.3%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특례세율이 정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없으면 어떤 특례세율이 정된다 이런 말이 없으면 그러니까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를 뺀 특례세율이 정된다 이런 말이 없으면 그냥 표준세율 2.3%입니다. 그 다음에 증여를 원인으로 한 건물의 소유권 취득. 자, 우리가 증여로 취득했다. 무동의 8, 1호인데 비용이 사업자란 말 없으니까 출제자 의도를 봐서 이거 무동의 8, 1호 3.5%예요. 그 다음에 매매에 따른 상가의 소유권 취득, 상가를 취득했다 매매로 60, 20, 4%죠. 여러분들 일반적인 토지 건축물 취득은 4%, 유상 취득. 4번입니다. 건축물 개소로 인해서 건축물 면적의 증가에 따른 취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건축물 면적이 증가했다. 우리가 건축물을 신축하면 보세요. 건축물을 신축하면 원시 취득입니다. 원시 취득이니까 원팔 2.8%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2.8%. 근데 건축물을 우리가 증축하거나 개수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면적의 증가가 있을 때, 이렇게 면적 증가가 있을 때 증가된 면적 부분은요, 이 증가된 면적 부분요, 원시 취득이 아니잖아요. 자, 증축이나 개수는. 그런데도 이렇게 면적 증가했을 때 전체가 아니라 이 증가된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원시 취득으로 보죠. 원시 취득으로 보니까 보아서 세율은 몇 프로입니까? 원팔 2.8%예요. 자, 그래서 건축물 신축했을 때 세율과 증축이나 개소를 이렇게 면적 증가했을 때 세율은 같다 다르다?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건축물 개소로 인해서 면적 증가가 있어요. 그럼 증가된 면적 부분은 원시수로 봐서 원팔 2.8%입니다. 과점주주의 취득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간주 취득의 경우 대표적으로요.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 증가했을 때, 차량 기계 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액 증가했을 때,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 증가했을 때, 또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같은 간주 취득은 대표적으로 어떤 세율 정합니까?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정합니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니까 몇 프로예요? 2%입니다. 자, 그래서 5번이 일단 제일 낮습니다. 여기서는. 자, 이런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봤고, 취득세율이 이제 표준세율,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스토리를 반드시 외워두시길 당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과세율, 그리고 특례세율인데, 우리 교재 50번 문제는 지금 특례세율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례세율이 먼저 나와 있는데, 우리 특례세율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뒤에서 또 자세히 한번 또 볼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여러분들이요.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 중과균세 4배 합한 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거. 아, 요거는 어떤 거냐면 사치성 재산에 대한 거네요. 사치성 재산. 우리가 취득세 중과세에서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취득세 중과세율을 보시면 취득세 중과세율은
크게 우리가 세 개 덩어리로 나눠줍니다. 왜 이런 세율이 나왔느냐, 그 배경적인 것은 제가 결론에 대한 그 배경적인 것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중과세율의 배경적인 것을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으신 분은 우리가 기본서 강의의 취득세 표준세율 부분을 중과세율 부분을 표준세율과 함께 중과세율 부분을 자세히 중과세율 부분을 보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취득세 중과세는 크게 세 개 덩어리죠.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자, 그 다음에 과밀억제 권역 내 중과세, 그 다음에 대도시 내 중과세, 이렇게 크게 세 개 덩어리로 나눠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자, 표준세율과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과세라는데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 몇 배요? 중과기준세율에 4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하고요. 4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하고, 그죠? 그 다음에 과밀억제 권역 내 중과세 나왔다. 자, 그러면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 몇 배? 2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하고요. 대도시 내 중과세 나왔다 그러면 이건 외우셔야 되는데, 여러분,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의 2%죠? 이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어떻게 해요? 뺀 세율로 중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실상 취득했다.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4배 합한 세율. 그 다음에 또 과밀억제 권역 내 중과세 나왔다.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의 2배 합한 세율. 대도시 내 중과세 나왔다.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여러분들, 그때 이 사치성 재산이 어떤 거냐? 자, 그러면 사치성 재산에 대한 건데, 우리 사치성 재산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사치성 재산 나왔다 그러면 5가지 별장, 상시 주거용 사용하지 않는 주택 별장, 고급 오락장, 그 다음에 또 골프장,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어야죠. 간이 골프장이나 대중 골프장은 사치성사 아니고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어야 되고, 골프장은 특별히 원시 취득, 즉 신설 증설할 때, 원시 취득할 때 아작내 고동약 범벅쳐서 건설하니까 신설 증설할 때는 중과세 했습니다. 근데 골프장은 승기 취득할 때는 이미 한번 버린 몸 2판 4판 중과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딱 나머지 사치성 재산은 원시, 승기, 유상무상 불문하고 중과세하는데, 그 다음에 고급 선박이요. 시가 순액 5억 원을 초과하는 3억 원을 초과하는 시가 순액 3억 원을 초과하는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이죠. 시가 순액 3억 초과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고급 주택이요. 자, 고급 주택. 고급주택은 어디서만 중과세요? 취득세만 중과세입니다. 다른 세목에서 고급주택이라고 그래가지고 고율의 세율 정한다 그러면 틀리다는 거. 자, 그리고 고급주택에 올해 가액 요건이 개정이 됐다는 걸 꼭 기억해야죠. 그래서 가액 요건, 고급주택의 가액 요건이 주택의 취득 당시 시가 순액이 얼마요? 취득 당시 시가 순액 얼마? 6억이었다. 올해 얼마로 바뀌었어요? 9억 원 초과하는 주택,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이 고급주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사치성산 5가지 별장, 고급락장, 골프장, 고급선박, 고급주택이고, 얘네들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의 4배 합한 세율로요. 근데 여기다가 사치성재산에다가 슬쩍 집어넣고 속이는 게 있죠. 사치성재산 아닌 거. 자, 골프 장이 사치성재산이지. 골프 회원권, 골프 연습장, 또 그 다음에 골프 회원권, 이런 것들은 사치성재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요, 우리 고급 선박이 사치성재산이지, 고급 항공기, 또 그 다음에 고급 승용차, 이런 것들은 사치성재산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사치성재산인 거 5가지와 아닌 거 꼭 반드시 비교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고급택의 가액 요건 올해 하여튼 취득 당시 시가 순액 6억에서 얼마로 바뀌었다? 9억 초과로 바뀌었다는 걸 꼭 기억합니다. 이 정도는. 자, 그러면 여러분요, 50번 문제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의 4배 합한 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거. 그러니까 사치성재산 고르라는 얘기죠. 사치성재산인 거. 고급 승용차 아니죠. 시가 순액 5천만 원 자가용 선박 아니죠.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이었는데 시가 순액 얼마? 3억을 초과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골프 연습장 아니라고 그랬죠? 골프 연습장 아니고 유흥점 영업장. 여러분요, 유흥점 영업장이 뭐예요? 고급 오락장이죠. 고급 오락장이라는 게 룸사롱, 단란주점, 카지노,
빠진 거, 슬럼머신 없어, 캬바레, 나이트 이런 거잖아요.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5번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법령에 정한 일정한 농어촌 주택은 상시 주거용 사용하지 않아도 별장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고급 오락장요, 룸사롱, 단란주점, 카지노, 빠진 거, 슬럼머신 없어, 캬바레, 나이트 이런 거죠. 79번 문제 봅니다. 51번 보니까요. 지방세법상 주택분 취득세, 중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법인이 주택을 취득했다 그러면 법인의 주택 취득에 대해서는 여러분요, 법인의 주택 취득은 조정 대상 지역 내외 관계없이 무조건 중과세합니다. 몇 프로로? 12%로 중과세합니다. 12%로. 그 다음에 2번 보니까 1세대 2주택, 1식 2주택 제외하고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했다. 조정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은 몇 프로? 8%예요. 8%. 그 다음에 3번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상 지역 외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조정 대상 지역 외 지역은 1세대 2주택까지만 1세대 2주택까지만 1에서 3%까지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조정상 지역 외 1세대 3주택은 8%, 4주택부터는 조정상 지역 외 지역도 12%로 중과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조정상 지역 외 1세대 3주택이니까 8% 중과세합니다. 4번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공시가격 3억 원 이상인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를 했습니다. 여러분, 주택을 증여받았는데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으면 몇 프로입니까, 여러분? 요거 12%로 중과세합니다. 12% 중과세고. 그 다음에 5번 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 취득하는 경우. 여러분, 다만 우리가 조정상 지역 내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으면 12% 중과세하는데 다만 1세대 1주택자, 주택 딱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주택을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증여했을 때는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일반 표준세율 적용합니다. 그래서 표준세율 적용하니까 무동의 8%로 3.5%예요. 자, 이렇게 해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그 주택 유상으로 인한 취득 시 중과세 세율, 거기를 잘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시험에서는 보세요. 조정 대상 지역 내 같으면 1세대 2주택을 취득했다 그러면 8% 중과세한다고 되어 있는데 표준세율, 이때 표준세율은 원래 시험에서는 그냥 표준세율 이렇게 안 나오고 아마 시험에서 나오면 지방세법 11조 1항 7호 남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이렇게 나와요. 그게 이제 유상주택 시 4%인데 이 지방세법 11조 1항 7호 남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여기다가 중과경세율의 2배 합한세율을 정합니다. 합한세율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4%에다가 중과경세 2배니까 4%, 합치니까 8%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 시험 문제는 나오면 그런 식으로 나와요. 기억할 때는 백분율로 기억해야죠. 쉬우니까. 백분율로 기억하는 게 더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표에 대한 것도 반드시 알아둡니다. 법인은 조정상 지역 내외 관계없이 무조건 12%, 법인의 취득에 대해서는 주택 취득은 중과세한다. 그 다음에 조정상 지역 내 같으면 1세대 2주택은 8%, 3주택부터 12%. 조정상 지역 외 지역은 1세대 3주택부터 8%, 4주택 이상이면 12% 이렇게 중과세한다는 걸 기억합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요,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80페이지 52번 문제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대상 중에서 고급택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하여튼 고급택 자세한 요건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 낮아요. 근데 다만 여태까지는 그래서 뭐 문제 풀이할 때 슬쩍하고 한번 지나가는 정도였는데 올해는 가액 요건이 개정돼서 고급택 가액 요건이 개정됐죠. 취득당 시가순위 9억 원 초과. 요건 꼭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급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만 중과세한다는 거. 또 그다음에 가액 요건 취득당 시가순위 얼마? 9억 초과할 때 고급택이 된다는 거. 이건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일단 여러분 1번 1구의 건축물 연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 단독주택 연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 330제곱미터 초과하면서 주택의 시가순액이 건물의 가액 9천만 원 초과는 여러분들 요거 삭제가 됐어요. 거기에 그 건물의 가액 9천만 원 초과했죠? 요건 삭제됐어요. 삭제됐고 주택의 시가순액 9억 초과하는 단독주택 이렇게만 남겨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건물의 가액이 9천만 원 초과하고 요 부분이 삭제됐어요. 요건 지우고 삭제하고 그 다음에 그냥 그래서 1구 건물 연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는 331제곱미터 초과하면서 주택 취득당 시가순액 9억 초과하는 주택 얘가 고급택이에요. 2번 1구의 건물의 엘리베이터 소용 200km의 소용 제외하고 에스컬레이터 또 이상의 수영장 중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로서 시가 순액 9억 초과하는 단독주택. 그런데 문제 좀 표현이 조금 문제는 있지만 어떻든 간에 엘리베이터는 가액 기준과 결합하여 시설에서 자 한번 보세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시설 기준에서 여러분 시설 기준에서 단독주택인데 고급택 요건에서 단독주택인데 단독주택에 대한 고급택 요건 중에서요. 엘리베이터는 설치만 돼 있으면 안 되고 주택의 취득 당시 시가 표준액이 요거 9억 원을 초과해야 됩니다. 가액 요건과 결합해요. 시가 표준액 9억 원을 초과해야 됩니다. 9억 원을 초과해야지 고급택이 돼요. 그런데 에스컬레이터하고 제가 여러분들 우리 집은 단독주택인데 에스컬레이터 설치된 단독주택에 살고 계신 분은 제가 꼭 연락 좀 달라고 했는데 특히 수영장이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 에스컬레이터가 수영장은 자 면적 기준이나 뭐 몇 제곱미터를 초과해야 한다 연면적 이런 거 없습니다. 면적이나 가액 기준과 결합하지 않고 결합하지 않고 약 20평 이상 딸린 수영장이 설치되어 있다. 면적 기준은 이러면 또 오해가 하려나요, 여러분들이? 67제곱미터 수영장은 20평 이상 수영장이 되니까 하여튼 가액 기준과 결합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취득당 시가 중에 9억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 고급택이 된다면 틀려요. 그래서 이 문제가 틀린 것은 에스컬레이터하고 수영장은 설치만 돼 있으면 고급택이지 취득당 시가 중에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하나여 이 말이 들어있으면 참 좋았을 건데 고급택이 된다 이러면 틀립니다. 그래서 2번 에스컬레이터 수영장은 시가 중에 9억 초과 가액 기준과 결합하지 않는다는 거. 자, 그래서 그걸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3번 1구 건물 연면적 2, 4, 5, 15 자 공동 면적 제외하고 공동주택 같으면 단층형인데 공동주택은 2, 4, 5라고 자 숫자 잘 보세요. 저 단독주택과 달리 공동주택은 분양광고합니다. 왜 분양광고하냐? 분양광고를 왜 해요? 2, 4, 5라고요. 그래서 2, 4, 5, 15제곱미터 초과하면서 공동주택은 2, 4, 5, 15제곱미터 초과하면서 엔드 시가순에 9억 초과해야 되고 4번 1구 건물 대지면적 662제곱미터 초과하면서 여기를 또 집어야 돼요. 그 건물의 가액이 9천만 원 초과. 이거 삭제됐습니다. 그 건물 가액 9천만 원 초과. 아까 1번 지문에서 그랬잖아요. 건물 가액 9천만 원 초과 요 기준은 삭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1구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 초과하면서 엔드 취득당 시가순에 9억을 초과할 때 고급택이 됩니다. 5번 1구 건물 연면적이 274 복층형 같으면 274제곱미터 초과할 때 고급택이 됩니다. 그러면 꼭 기억할 거 하여튼 여러분들 고급택은 취득세만 중과세한다는 거 가액 기준이 바뀌었다는 거 주택 취득당 시가순액 6억에서 9억으로 9억 초과노트의 고급택이라는 거 이런 정도 아시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는 설치되어 있으면서 가액 기준과 결합합니다. 취득당 시가순액 9억 초과해야 한다. 왜냐하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방 저 교회 아니면 저 바깥에 이제 지방 지역에 땅값 싼 곳에 요양을 위해서 땅을 사고 그 다음에 집을 지었습니다. 땅값 집값 얼마 안 되는데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다고 고급택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가액 기준과 결합해 엘리베이터는. 근데 에스컬레이터하고 수영장은 가액 기준과 결합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설명 다 드렸습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81페이지 53번 문제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자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먼저 여러분 보시면 1번에 과미력 적원역 안에서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 신축 증축하는 경우에 해당하죠. 과미력 적원 내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을 떡하니 짓거나 늘릴 때 중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승기시tuk은 중과세하지 않고 그리고 가로 내용은 쭉 읽어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과미력 적원 내 중과세 나왔다 그러면 네 번째 줄 끝에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균세 몇 배? 2배 합한 세율이고요. 2번 수도권 정비법에 의한 과미력 적원역 산업단지적 공업적 제외하고 공장을 신설 증설하기 위해서 일정한 사업용가스 물건 취득할 때 역시 과미력 적원 내 중과세니까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균세 몇 배? 2배 합한 세율이요. 그 다음에 3번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정분 사무소 설치하거나 대도시 바깥 내로 법인을 전입함에 따라서 대도시 부동산 취득할 때 표준세율에 대도시내 중과세 나왔다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균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그쵸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4번 봅니다. 동일한 취득 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 세율에 해당할 때 그중 어떤 거? 높은 세율 정하고요. 그 다음에 5번 지방세 자치법 또는 규정에 따른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 주택과 부속 토지는 별장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라도 위치 면적과 상관없이 별장으로 보지 않는다는데 이거는 위치 면적과 상관없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그 농어촌 주택의 요건이 별장에서 제외되는 농어촌 주택의 요건이 거기 나왔는데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참고적으로 보시면 1호방, 쭉쭉방, 진짜, 깡촌, 건물의 가액 얼마? 6,500 이내. 그러니까 건물의 가액은 6,500 이내에 되고 또 진짜 깡촌에 있어야 돼요. 읍면지역에 있어야 되는데 도시 지역이나 관광단지 지역이나 투기 지역 같은 데를 제외한 읍면지역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깡촌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거기 쭉 보시면. 그래서 이 별장에서 제외되는 농어촌 주택의 요건 숫자를 잘 보세요. 1호방, 쭉쭉방, 진짜, 깡촌, 건물의 가액 얼마? 6,500 이내에 돼요. 그러니까 면적, 위치 면적과 상관없이 틀렸습니다. 이 부분이.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네,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시는데 또 보시니까 54번 문제 취득세 세율과 관련해서 또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 지방세법상 취득세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는데요. 지금 별표시를 제가 안 했나요? 표준세율은 다 중요한데요. 일단은 여러분들 어디 별표시 하냐면 76페이지, 여러분 76페이지 46번 문제 별표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77페이지 48번 문제 별표시 하고요. 그 다음에 78페이지 49번 문제 별표시 하고요. 그 다음에 51번 문제도 좀 주의해서 여러분들 별표시 하시고 보겠습니다. 51번 문제도 넘어갑니다. 그리고 82페이지 54번 문제 봅니다. 이제 지방세법상 취득세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취득세 세율은 비례세율로 되어 있으며 지자체장은 조례를 통하여 취득세 표준세율을 몇 프로 범위내에서요? 50%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고요. 2번 상가 토지를 교환으로 취득하는 경우 매매, 교환, 공매, 경매는 다 뭡니까? 유상승계수익이죠? 유십, 20. 자, 농지 아니니까 유십, 20, 4%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과미력 적원용 내에서 공장을 승계수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이 배제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과미력 적원용 내 공장 신설 증설 시 중과세에서 중과세 배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과세 배제되는 경우 어떤 경우에 중과세 배제되느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가 만약에 과미력 적원역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수도 서울입니다. 자 그러면 과미력 적원용 내에서 공장의 포괄적 승계취득이요. 주인만 바뀐 거니까 포괄적 승계취득. 중과세 해야 안 해요? 주인만 바뀐 거니까 승계취득은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중과세하지 않고 새롭게 인구 집중, 경제 집중 문제 심화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아이고 이게 글씨가 안 써지네. 자,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업종 변경. 치약 만드는 공장인데 칫솔 만드는 공장으로 하는 일만 바뀌었다 그래서 업종 변경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중과세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과미력 적원용 내에서 내로의 이전 중과세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단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로의 이전은 중과세 한다 그랬습니다. 타인 소유 공장을 임차하여 경영하던 자가 공장 신설일로부터 2년 내에 이전하는 경우도 뭐 중과세 되는 경우도 있고요. 하여튼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 서울로 이전 중과세입니다. 이런 정도 여러분. 주인만 바뀐 거고 하는 일만 바뀐 거고 내에서 내로 이전하고 이런 것들은 과미력적으로 새롭게 인구 집중, 경제 집중 없으니까 중과세하지 않는다고 보고요. 중과세하지 않고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의 서울로 이전은 중과세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과미력 적원용 내 공장 승계취득은 주인만 바뀌었으니까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4번 봅니다.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분 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 부동산, 가로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신탁한 재산 포함해서 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는 표준세율과 중과세율의 100분의 200 자, 합한 세율로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도시 내 중과세잖아요. 그러니까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대도시 내 중과세니까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세율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요 4번 틀렸습니다. 5번 보니까 고급택과 고불확장의 경우에 그 취득한 날부터 며칠이요?
60일. 취득세에서 며칠 나왔다 그러면 며칠입니까? 60일입니다. 자, 어떤 것만 주의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국가, 지자체 등이 매각했을 때 매각 통보만 30일 내 매각일로부터 30일 내 시장에 통보해 주게 돼 있어요. 그 매각 통보만 국가, 지자체 등의 매각 통보만 며칠? 30일이고 나머지는 다 60일입니다. 60일 가로 상속 6개월 읽어보시고 이내에 세 번째 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 공사를 착공한 경우에는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60일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4번 정답입니다. 83페이지 55번 문제는요. 1번에 보니까 별장용 건축물, 고급학생 건축물, 고급되게 부속된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그 바닥 면적의 몇 배요? 지방세는 좌우지간 건축물의 부속토지 경계불명하다. 바닥 면적 몇 배? 10배까지 부속토지로 봅니다. 자, 도시적은 5배, 도시적 밖은 10배. 이거는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주택 비과세에서 도시적 5배, 도시적 밖은 10배 이거지. 지방세는 무조건 건축물의 부속토지 경계불명하다. 바닥 면적 몇 배요? 10배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1번 틀렸고요. 나머지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3번 지문 같은 거 볼까요?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여러 가구가 독립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구입된 부분을 각각 1구이트로 봐서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공동주택과의 과소형평을 위해서 다가구 주택 고급주택이냐를 판단할 때 매 한 가구 한 가구마다 독립한 1구이트로 봐가지고 공동주택에 대한 고급주택 요건을 적용해요. 그래서 고급주택 될 가능성이 좀 낮아지게 되는데 다가구주택은 전체 통째로 하는 것보다. 자, 왜 그렇게 하느냐? 다가구주택은 주택법상 단독주택이지만 매 한 가구 한 가구마다를 독립한 1구의 주택으로 봐서 공동주택에 대한 고급주택 요건을 적용해요. 왜 그러냐면 넓은 집에 혼자 살지 말고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세를 주면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니까 그렇다 그럽니다. 그래서 3번 맞습니다. 4번 별장, 골프장, 고불학장, 고급선박 또는 고급댁을 2인 이상이 구분해서 취득하거나 1인 또는 수인이 시차를 두고 구분해서 취득하는 경우에도 중과세를 적용한다. 잔머리 굴려도 소용없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자꾸 눈에 익혀 두셔야죠. 5번이요. 주거용 건축물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 착공한 경우엔 중과세를 적용되지 않는다. 뭐가 틀렸어요? 하여튼 금방 얘기했듯이 취득세에서는 며칠 남았다. 며칠? 60일입니다. 다 60일. 이거 60일입니다. 그 국가지자체 등이 매각했을 때 매각 통보만 며칠? 30일이고 나머지는 다 며칠이라고요? 60일입니다. 그래서 5번 정답이고 55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특별히 또 체크하시고 또 보셔야 되겠습니다. 중요 표시해 놓고 잘 보시고요. 넘어갑니다. 56번 문제 취득세 세율 적용과 관련한 건데 요거는 제가 잠시 쉬었다가요. 취득세 세율 적용과 관련해서 요거 중과세에 관한 거 또 특례세율에 대한 거 좀 더 세율이 좀 어렵죠?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